공법의 정답 두 번째 내용은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물어봅니다. 자, 일단 우리 이런 식의 질문 한번 보십시오.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또 개별 지문으로도 내고요.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행정계획의 종류 같은 것들 조금 배웠죠. 첫 번째 우리 공법의 정답에서 우리나라에는 국가계획이라는 계획이 최상위 계획으로 위치하고 있고 그 아래 광역도시계획이 있고 자, 광역도시계획보다 하위 계획으로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으로부터 지침을 받고 이 도시기본계획으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자,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계획이 입안되고 결정됩니다. 그렇게 6개의 개별 도시를 개발 정비 보전하기 위해서 만드는 도시관리계획인데 자, 도시관리계획은 용도 지역 지구부터 용도 구역도 있고 기반시설의 설치,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그 다음에 지구단위기획구역의 지정, 그 다음에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설의 입체 복합구역. 자,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암기를 해보는 겁니다. 자, 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8가지나 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저기 2024년 8월 7일부터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폐지가 되고 그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도시혁신구역으로 이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복합용도구역하고 도시계획설의 입체복합구역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자, 우리 도시관리계획은 앞에서도 봤듯이 이렇게 6개의 개별 도시를 개발, 정비, 보전하기 위한 다음에 8가지 내용의 행정계획인데 이 다음의 내용, 요게 바로 시험 문제입니다. 이 도시를 개발, 정비, 보전하기 위해서 1번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하면 어떤 내용이 이제 토지 위에 지정되는 거냐. 자,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를 지정 변경하는 것이죠. 자, 용도 지역은 우리나라 토지를 21종류로 구분하는 겁니다. 토지 소유자가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자, 그다음에 용도 지역을 정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규제를 더 강화하거나 완화할 필요가 있을 때 용도 지구를 정합니다. 자, 용도 구역도 용도 지역 위에다가 용도 지구를 안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용도 구역이라는 걸 정하는 건데 자, 이름이 4종류가 먼저 우리 조금 앞에 설명을 드렸죠.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이고 또 작년도에 법이 개정돼가지고 용도구역에 포함되는데 여기 6번, 7번, 8번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설의 입체복합구역이 이것도 용도구역에 포함이 됩니다. 요거는 용도지역 규제를 완화하는 거, 또 2번에 있는 용도구역은 규제를 강화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들어가면 토지 소유자한테 경제적으로 안 좋은 거, 여기 6번에 7번에 8번 같은 것들은 토지 소유자한테 좋은 겁니다.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게끔 규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위에다가 용도구역을 정할 수도 있고 용도지역 위에다가 용도지구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용도지역이 21종류고 용도지구도 9종류가 있는데 이름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을 하고 이 도시지역이 다시 우리가 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로 구분되는데 세분이 되는데 주거지역 6개죠. 1, 2종 전용, 1, 2, 3종 일반주거, 준주거지역입니다. 자, 전용주거는 3종이 없습니다. 1, 2종 전용, 1, 2, 3종 일반, 준주거지역. 그다음에 이제 상업지역은 중1, 근, 유, 아니면 중1, 유, 근, 중심, 일반, 유통, 근린상업지역들. 자, 공업지역은 전1, 준이죠. 전일준,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녹지지역이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입니다. 자, 여기 써있는 이름은 반드시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 거 아시죠? 자, 까먹으시면 또 한번 보시고 자꾸 잊어먹으시면 또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름 외우실 때 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이면 1, 2종 전용, 1, 2, 3종 일반, 준주거지역으로 먼저 구분한다. 이렇게. 자, 얘네들의 목적은 제가 또 뒤에가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1종 전용주거지역이 단독주택 중심에, 2종 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에, 1, 2, 3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 중층, 중고층 주택 중심에, 편리한 주거환경,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주거기능에다가 이렇게 상업기능을 보완하고 이런 것들인데 그런 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설명을 한번 다시 드릴 겁니다. 지금 이름부터 먼저 외우셔야 됩니다. 1, 2종 전용, 1, 2, 3종 일반, 준주거. 자, 상업지역은 중1, 유, 근 아니면 중1, 근유. 중학교 1학년 되면 근육이 생긴다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중학교 1학년 되면 근육이 생긴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학생 이름이 전1준이죠. 학생 이름의 이름은
전일준 이렇게. 전일준이가 근육 많이 생기려고 먹는 약이 보생자라는 한약이 있습니다. 자, 보생자라는 한약을 먹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중일 유근, 중일 근유 이런 식으로 중학교 1학년 되면 생긴다 근육이. 그래서 근육 많이 생긴 학생 이름이 전일준이고 걔가 먹는 약이 보생자다. 자, 보생자라는 한약을 먹으려고 부모님들이 만든 개, 엄마들이 만든 개가 보생개입니다. 자, 관리지역에 우리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가 있으니까 보생자, 보생개, 보생자라는 약을 먹으려고 만든 계모임이 있다. 보생개. 자,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은 세분이 안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치면 도시지역 안에서 계산을 해보면 6개, 4개, 3개, 3개이기 때문에 총 16개. 관리지역도 3개니까 19개 합치면 농림자연을 그냥 하나씩 카운트 해가지고 21종류 용도지역이라는 게 있어서 토지 소유자가 이 용도지역에 지정되어서 행정관청이 도시관리계획에 1번 결정을 해서 용도지역을 강제로 정하는 겁니다. 우리 토지 소유자들은 용도지역이 변경돼서 돈을 많이 버는 경우도 있죠. 3종 일반주거지역에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다든가 근린상업지역에 일반상업지역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종상향이라고 해서 토지 소유자한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형태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용도지구 이름 좀 볼까요? 자, 용도지구는 우리가 자, 경보기가 시험을 보고 취해서 지나가는 개한테 특별히 빵을 사준다 이렇게 우리 외웠으니까 경관지구, 복합용도지구, 고도,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청소년 유해시설 같은 거 못 들어오는 거, 방화지구하고 방제지구 있는데 여기 파란색으로 들어간 것은 자, 용도지구도 용도지역 위에 필요하면 지정되는데 여기 파란색은 규제를 완화하는 거고 나머지 분홍색 부분들은 규제를 강화하는 형태로 규제가 적용됩니다. 자, 일단 용도지구 이름 한번 살짝 보세요. 자, 용도구역도 아까 규제를 강화하는 거 개발제한, 도시자연, 시가와 수산자원. 자, 용도구역 중에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거, 이거 규제를 완화하는 것들입니다.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설 입체 복합구역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법이 어려운 게 이렇게 용어 외우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용도구역 7종류, 용도지구 9종류, 그 다음에 용도지역은 21종류가 있으니까 크게 4종류로 구분되고 요거를 갖다 우리가 용도지역 21종류, 용도지구 9종류, 용도구역 여기 2번에 4종류하고 6, 7, 8번에 3종류를 합하셔가지고 용도구역은 7종류입니다. 자, 기반시설의 설치, 기반시설 그러면 도로, 공원, 학교 같은 것들이니까 그것들 또 뒤에 가서 한번 공부하겠죠? 자, 도시개발사업하고 정비사업도 또 뒤에 가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신도시 만드는 사업이고 정비사업은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또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자, 행정청이 특별히 관리하는 장소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고 관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자,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간단하게. 자,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약간 문제를 수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생산녹지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 이게 녹지 중에서 우리가 생산녹지 있었죠? 보생자 할 때 그 생산녹지라는 용도지역 이름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 용도지역의 지정 변경에 포함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준주거지역에다가 도시혁신구역을 정하는 것은 용도구역을 정하는 것이죠. 자, 농업진흥지역 잘 보세요. 이거 3번. 자, 농업진흥지역이 아니라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상 용어입니다. 자, 농사가 잘 되는 토지는 우리 절대농지라고 해서 개발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는데 그게 농업진흥지역입니다. 자,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상 지역이니까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이 아니므로 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농지법상 지역이기 때문에. 자, 공원에 설치면 이게 기반시설의 설치로 볼 수 있겠죠? 자, 5번 조금 어려운데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유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하는데 자, 유통단지가 포인트가 아니라 도시개발법이 포인트입니다. 자,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시행하는 사업이 도시개발사업인데 그 도시개발사업의 이름이 유통단지라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을 한다 이 뜻입니다. 근데 그 도시개발사업의 구체적 이름이 유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유통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이게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한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이 요거 3번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국법은 내용이 많은데 공부할 시간이 없을 겁니다. 대부분 수험생들이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을 하시고 우리가 이제 혹시 직장에서 이렇게 짜투리 시간을 좀 내셔가지고 공부 한번 해보시고요. 또 운동 같은 것도 우리 열심히 하시는데 운동하시면서 어떻게 들으면서 강의 들으시면 좀 더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시간을 내서 공부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